라디오 문학관 세계 단편 소설 50선 나다니엘 호손 원작의 젊은 굿맨 브라운 3부작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이야기. 젊은 굿맨 브라운은 아내와 작별 인사를 나누고 어둠이 내리고 있는 숲길로 들어선다. 굿맨 브라운은 숲속에서 한 노인을 만나는데 그는 젊은 굿맨 브라운의 아버지는 물론 할아버지의 친구였다고 말한다. 숲속을 걷던 굿맨 브라운은 자신에게 교리 문답을 가르쳐준 구디 클로이스를 발견하고 놀란다. 구디 클로이스, 그런데 왜 걸어가고 있나? 어르신, 믿을 수 있으세요? 글쎄 제 빗자루가 사라져버렸어요. 아마 아직도 목숨이 붙어있는 마녀 구디코리가 훔쳐간 것 같아요. 더구나 제가 야생 샐러리 집에 양지꽃에 늑대의 독즙을 섞어 바르고 있었는데도 말이에요. 거기에다 고운 밀가루와 간만하게 비계살을 섞어서 말이지. 자, 어르신은 그 비법을 아시죠? 아이, 모임에 갈 준비는 다 됐는데 타고 갈 말은 없고 그래서 이렇게 걸어가기로 마음먹었죠. 그랬군. 오늘 모임에는 근사한 젊은이 한 사람이 참석하기로 돼 있다더군요. 어르신이 저에게 팔을 좀 빌려주시면 눈 깜짝할 사이에 거기에 도착할 텐데 어떻게 좀 안 될까요? 팔을 빌려줄 수는 없지만 원한다면 내 지팡이를 가져가게, 구디 클로이스. 노인은 지팡이를 로파의 발치기로 던졌다. 그러자 옛날에 이집트 마술사들에게 건네준 막대기가 그랬던 것처럼 그 지팡이는 살아 움직이는 듯했다. 하지만 굿맨 브라운은 이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가 놀라서 시선을 위로 향했다가 다시 내렸을 때는 구디 클로이스도 지팡이도 보이지 않았고 노인만 혼자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차분히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계속해서 걸었다. 그러는 동안 노인은 그 동행자에게 빨리 그리고 꾸준히 걷도록 계속 독려했는데 그는 그의 뜻을 아주 적절한 말로 전달해서 그 뜻한 바가 자신이 전한 것이라기보다는 그 말을 듣는 사람의 가슴 속에서 저절로 솟아올라오는 듯 싶었다. 이거 괜찮군. 이 단풍나무 줄기를 지팡이로 쓰면 되겠어. 좋아. 저녁 이슬에 젖은 장가지만 떼어내면 되겠어. 노인의 손가락이 젖은 가지들에 닿는 순간 그 가지들은 기묘하게 시들면서 일주일이나 햇볕에 말린 것처럼 바싹 말라버리는 것이었다. 두 사람은 경쾌한 걸음으로 잘 걸어갔는데 음울한 분지에 이르자 굿맨 브라운은 갑자기 나무 그루터기에 주저앉으며 더 이상 가지 않겠노라고 버텼다. 어서 일어서게. 영감님, 이제 결심했습니다. 이젠 한 발짝도 더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 만화님이 천국을 향해 가고 있다고 믿었는데 빌어먹을 악마한테 가고 있으니 어찌 된 것입니까? 그게 사랑하는 페이스를 버리고 제가 그 노파를 따라가야 할 이유가 될 법이나 합니까? 차츰 생각이 달라질 걸세. 자네 뜻대로 여기 앉아서 잠시 쉬게. 그리고 다시 걷고 싶을 때 이 지팡이가 도움이 될 걸세. 노인은 동행자에게 단풍나무 지팡이를 던지고는 짙어가는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듯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졌다.
굿맨 브라운은 길가에 잠시 앉아 생각했다.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고 나를 건져내다니 정말 다행이야. 아침 산책길에서 맑은 양심으로 목사님을 대할 수 있고 국힌 집사의 시선으로부터도 전혀 움츠러들 필요가 없게 됐어. 굿맨 브라운은 스스로에게 큰 박수를 보냈다. 그리고 그처럼 사악하게 보낼 뻔했지만 이제 페이스의 팔에 안겨 순결하고 달콤하게 보낼 수 있게 될 그날 밤의 잠은 얼마나 평온할 것인가를 생각했다. 그가 이런 즐겁고 훌륭한 명상에 잠겨있을 때 길을 따라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이게 무슨 소리지? 누가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숲 안쪽으로 몸을 숨기는 게 좋겠어. 말발굽 소리와 함께 사람의 목소리도 들렸는데 나이든 근엄한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잖게 이야기를 나누며 점점 가까워졌다. 이 소리들은 굿맨 브라운이 숨어있는 곳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을 지나고 있었는데 워낙 어둠이 짙어서 사람도 말도 전혀 보이지 않았다. 굿맨 브라운은 몸을 웅크리기도 하고 발뒤꿈치를 들기도 하면서 나뭇가지들을 젖히고 머리를 있는 대로 내밀어 보기도 했지만 그들의 그림자조차 볼 수 없었다. 그를 더욱 안달나게 한 건 그럴 수가 있을까 싶지만 그 목소리가 바로 목사님과 국힌 집사의 목소리였기 때문이었다. 잠깐만요. 아직 말소리가 들리는 거리에서 그들 중 한 사람이 나뭇가지를 꺾으려고 잠깐 멈춰섰다. 목사님, 성직 서임식 만찬과 오늘 밤의 이 모임 둘 중에서 전 차라리 서임식 만찬을 포기하겠습니다. 잘 생각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는데 우리 교인들이 팔머스와 그 너머에서도 온답니다. 게다가 인디언 주술사들도 상당수 참석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인디언들은 그들 방식대로 우리들 중 제일 뛰어난 사람들 못지않게 많은 주술을 안다고 하더군요. 네, 주술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죠. 오늘 집회엔 아주 참한 젊은 여자 한 사람도 나온답니다. 잘 됐군요, 국힌 집사님. 목사의 엄숙하고 점잖은 목소리가 말을 받았다. 자, 서둘러 갑시다. 잘못하면 늦겠어. 아시다시피 내가 그곳에 도착하기 전엔 아무 일도 시작될 수 없으니까요. 말발굽 소리가 다시 덜커덕거리고 그처럼 이상하게 허공에서 주고받던 목소리들이 숲속으로 곧 사라져버렸다. 교회의 집회가 열려본 적도 없고 기독교인 한 사람도 기도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숲속으로. 그렇다면 이 성스러운 사람들이 이 교도의 황야 아주 깊숙이 도대체 어디로 여행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젊은 굿맨 브라운은 무겁게 짓눌려오는 가슴을 주체하기 어려워 땅바닥에 혼절하여 쓰러져 버릴 것만 같아서 나무를 붙들고 몸을 의지했다. 저 높은 하늘에 정말 천국이 있는 걸까? 그는 정말 천국이 저 위쪽에 있는지 의심을 하며 하늘을 쳐다보았다. 그러나 하늘엔 푸른 궁룡이 펼쳐있고 그 속에서 별들이 밝게 빛나고 있었다. 하늘엔 천국이 있고 땅 위엔 페이스가 있으니 악마의 태양에서 굳게 싸우리라! 그가 짙은 천체의 궁룡을 올려다보며 기도를 하려고 두 손을 들어 올리자 바람도 없는데 어디선가 구름이 나타나 밝게 빛나는 별들을 가려버렸다. 그 검은 구름덩이가 북쪽으로 빠르게 몰려가는 머리 바로 위쪽을 제외하고는 그래도 파란 하늘이 드러나 보였다. 머리 위쪽 허공에서 마치 구름 한가운데 서이듯 알 수 없는 이상 야릇한 목소리들이 들려왔다. 밭은 다 갈았나? 교회 가는 길이세요? 어서 마시라고. 잔뜩 취해보자. 처음에는 분명 마을 사람들, 성찬식 식탁에서도 만나고 선술집에서 떠들어대는 것을 본 적도 있는 경건한 사람들, 불경스런 사람들, 남자들, 여자들,
그가 잘 알고 있는 모든 마을 사람들의 목소리처럼 들렸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 소리들이 희미해져서 그저 바람도 없이 속삭이는 숲속의 웅얼거림을 잘못 들은 게 아닌가 생각하기도 했다. 그러자 다시 한번 더 크게 그 귀에 익은 목소리들이 그 중에서 슬픔을 호소하는 듯한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제발, 전 갈 수 없어요. 제발 절 이대로 보내주세요. 겁내지 마시오. 다 괜찮소. 자, 겁내지 말고 이쪽으로 나오시오. 그래요. 어서 나가요. 어서, 그게 구원을 얻는 거요. 무슨 슬픈 일인지는 몰라도 어떤 괴로운 도움을 청하는 애처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그러고는 보이지 않는 많은 무리의 사람들, 성자나 죄인들 모두가 그녀를 앞으로 나오도록 격려하는 것 같았다. 굿맨 브라운은 고통과 절망의 목소리로 부르짖었다. 그러자 마치 혼란에 빠진 비참한 무리들이 온통 황야를 누비며 그녀를 찾는 듯 숲의 메아리가 그의 목소리를 흉내내어 페이스, 페이스 하고 부르짖는 것이었다. 비탄과 분노와 공포의 외침이 밤하늘을 뚫고 나갈 때 불행한 남편은 숨을 죽이고 그 외침에 대한 응답을 기다렸다. 어두운 구름이 몰려가고 굿맨 브라운의 머리 위로 다시 맑고 조용한 밤하늘이 드러났다. 그 순간 뭔가가 하늘에서 나풀대더니 나뭇가지에 걸렸다. 굿맨 브라운은 얼른 그것을 움켜쥐었다. 그것은 핑크빛 리본이었다. 내 페이스를 이제 떠났구나. 페이스가 떠나버렸어! 굿맨 브라운이 소리쳤다. 이 땅 위에 선이 하나 없어. 죄란 이름일 뿐 이 땅에는 없는 거지. 악마야 오너라. 그래, 이 세상은 온통 네 것이다. 절망감에 미쳐버려 한참을 큰 소리로 웃고는 굿맨 브라운은 지팡이를 움켜쥐고 다시 길을 떠났는데 그 속도가 어찌나 빠른지 걷거나 달린다기보다는 숲길을 따라 날아가는 것처럼 보였다. 길은 점점 더 거칠고 황량해지다가 자취가 희미해지더니 사라져버렸고 이제 어두운 황야의 한가운데 홀로 남겨져 사람을 악으로 인도하는 충동의 힘으로 계속 앞으로 내달리고 있었다. 나무들이 삐걱거리는 소리, 짐승들의 울음소리, 인디언들의 외침소리, 온 숲은 이런 무시무시한 소리들로 가득했다. 그러다가 때로는 바람소리가 멀리서 울려오는 교회 종소리처럼 들리기도 했고 때로는 마치 온 삼라만상이 그를 조롱하듯이 그 주위로 함성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러나 그 자신이 그 장면에서 가장 무서운 형상을 하고 있었고 주위의 다른 무서움들로부터 조금도 움츠러들지 않았다. 굿맨 브라운은 바람이 그를 조롱할 때 자신도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그래, 누가 더 큰 소리로 웃는지 겨뤄보자. 주술 따위로 나를 겁주려는 생각을 하지 마라. 마녀야, 마술사야, 나와라. 인디언 주술사야, 나와라. 악마, 너도 나오너라. 여기 굿맨 브라운이 나가신다. 굿맨 브라운이 널 두려워하듯 너도 날 두려워하는 게 좋을걸. 요령들이 출몰하는 모든 숲속에서 굿맨 브라운의 모습보다 더 끔찍한 모습은 없었다. 그는 검은 소나무들 사이로 날아가듯 돌진하며 미친 듯한 동작으로 지팡이를 마구 휘둘러대면서 불경스럽고 끔찍한 말들을 마구 내뱉기도 하고 악마들이 그를 둘러싸고 웃어대는 것처럼 들리도록 큰 소리로 웃어젖혔다. 악마의 본 모습은
악마가 사람의 가슴 속에서 날뛸 때보다는 덜 끔찍해 보이는 것이다. 이 악마에 쓰인 젊은이는 그렇게 내달리다가 나무들 사이에서 떨리듯 타오르고 있는 붉은 불빛이 보이는 장소에 이르렀다. 저건 무슨 불빛이지? 그 불빛은 숲속 공터에 쓰러진 나무 줄기나 가지에 불을 피워 그것이 한밤중에 밤하늘로 퍼져 올라갈 때와 같았다. 그는 자신을 계속 몰고 온 태풍 후의 고요함 같은 상태에서 잠시 쉬면서 많은 목소리들에 실려서 멀리서 엄숙하게 밀려오는 찬송가 같은 소리가 점점 커져오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그가 아는 선율이었다. 마을 공회당의 찬양대가 부르는 귀에 익은 노래였던 것이다. 노랫소리가 차츰 무겁게 사라져가고 합창의 화음이 뒤를 이었는데 그 화음은 사람의 목소리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밤의 황야의 온갖 소리가 무시무시한 조화를 이루며 퍼지는 그런 화음이었다. 굿맨 브라운은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그의 외침은 황야의 그것과 섞여 하나가 되면서 자신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것이었다. 침묵이 진행되는 동안 그는 불빛이 눈에 환히 비치는 곳까지 살금살금 접근했다. 라디오 문학관 세계 단편 소설 50선 나다니엘 호손 원작의 젊은 굿맨 브라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작가 자신의 조상들이 자행했던 마녀 사냥과 퀘이커 교도 박해에 대한 참회의 성격을 띠고 있는 이 작품의 주요 해설을 숙명여대 영어 영문학과 박인찬 교수께 들어보겠습니다. 호손의 단편 중에서 대표작의 하나로 손꼽히는 영굿맨 브라운은 브라운이란 이름의 어느 젊은 청교도의 정신적인 여정을 다룬 일종의 성장 소설과도 같은 작품입니다. 제목에서 영굿맨은 어떤 특정 사람의 개인의 이름을 가리키는 명사, 고유명사가 아니라 가정을 갖고 있는 평범한 계급의 청교도들을 부르는 일반적인 호칭이죠. 따라서 이 이야기는 일반인 누구에게나 일어날 법한 사건을 다룬다고 할 수 있죠. 작품의 이야기는 한밤중의 숲속 여행에 관한 것인데요. 주인공 브라운이 해 뜨기 전까지 다녀와야 하는 어떤 급한 용무 때문에 숲에 갔다가 보고 겪은 것들을 기록한 이야기입니다. 집을 나선 브라운은 숲으로 접어들면서 평소에 늘 존경하던 마을의 선하고 신앙심 깊은 어른들, 예를 들어 집사님이나 목사, 교리를 가르쳐 주시던 선생님들을 만나게 되는데 놀랍게도 이분들이 숲속 어두운 공터에서 악마에 홀린 듯 죄와 악의 교리를 외치며 집회를 벌이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게다가 전혀 그럴 줄 몰랐던 자신의 부인 페이스마저 그들과 한 무리임을 발견하고 브라운은 결국 악은 인간의 본성이요 인간의 유일한 행복임을 믿기로 개종하는 자신을 발견하기까지 합니다. 호소는 이러한 숲속 여행이 실제로 일어난 것이든 아니면 화자가 말하듯 꿈에서 꾼 것이든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자신이 평소 믿었던 선만이 이 세상의 진실이 아니라 그 반대, 즉 악이 이 세상의 진실일 수 있음을 배우게 되고 그로부터 어두운 상념과 슬픔에 잠긴 사람으로서 여생을 살게 된다는 조금은 우울하고 어두운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권윤의 연출, 정진아 극본, 나다니엘 호손 원작의 젊은 굿맨 브라운 2부를 마칩니다.